아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거 전시차인데요. 전시차인데 지금 타이어가 빵꾸가 나 있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아니 뭐라 그랬어요? 중국의 진심이라며. 중국에 제대로 진출해 본다며. 이게 제대로 진출하는 거야? 이게 진심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베이징 모터쇼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부스는 기아 부스입니다. 기아 부스에 나와 있는 이유는 바로 이 EV5 그리고 소넷 그리고도 몇 가지 차를 더 보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디자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쁜 디자인인데 어떤 차인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EV5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 영상하고 지금 EV5하고 크게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이거 한 5천만 원 정도 할 거다 라고 했는데 지금 중국에 실제 판매된 가격을 보면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이야. 이 차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이 차는 LFP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60 몇 킬로와트시 정도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적다 라는 게 이 차가 저렴해진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 차의 실내는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아직 이 EV5라는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쪽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디자인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시원시원하게 보이고 그리고 CCNC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안에 앉았을 때 이렇게 팔걸이를 올리고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이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거 아주 재밌죠. 아이고 편하다. 네,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는 구성을 제공해 줍니다. 벤치 시트를 갖고 있다는 게 나름대로 장점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벤치 시트가 좀 웃긴 점은 이렇게 덮어버리면 여기 무선 충전 패드를 못 쓰게 돼. 야, 이게 무슨 이유인가.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인테리어 요소들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멋있어요. 일단 요게 멋이지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멋으로 과연 생각할까?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런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세련됐고, 중국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세련된 멋보다는 좀 더 화려한 멋을 좋아하지 않았을까? 크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차는 인테리어에서 그렇게까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이런 느낌을 잘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들 쇼핑백 거리 같은 것도 잘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기어 시프터 같은 건 기아의 통일된 그런 EV 시프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두 개가 이렇게 연이어서 있는데 이런 거 CCNC 계기판이라고 해서 그런 최신 자동차용 그런 계기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저희 회사의 EV9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차들하고 비교했을 때 손색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가격이 2,500만 원이라니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차를 팔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레이V 가격에 살 수 있는 EV5라니 정말 너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EV5를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이 차 LFP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중국 시장은 확실히 LFP, 그리고 다른 나라 시장은 NCM 배터리를 넣어서 70kWh 이상의 배터리를 넣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차가 그렇게까지 저렴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좀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FP 배터리로 저렴한 모델을 사느냐, 아니면 좀 NCM 배터리로 해서 정말 멀리 가는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다양한 배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배터리가 옳고 어떤 배터리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발상은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의 중요한 것은 사실 뒷좌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트렁크 공간인데요. 뒤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공간은 꽤 괜찮아요. 무릎 공간도 괜찮고요. 지금 앞좌석을 굉장히 뒤로 밀어놨거든요. B필러가 여기 있는데 지금 EGN 트리를 통해서 차에서 내리니까 이게 뒤로 밀려 나온 거, 그래서 뒤로 이렇게 많이 온 거고요. 실제로 무릎 공간이 이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자, 조수석을 보면 요 정도의 무릎 공간을 보여주는데, 무릎 공간이 조금 남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누르면 여기다가 이렇게 테이블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여기 전화기나 아이패드 같은 걸 놓고 디스플레이를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어컨 송풍구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여기에 냉장고, 온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온장고 선택해서 뜨겁게, 차갑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는 2,500만 원짜리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닐 거고 옵션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팔걸이 이렇게 컵홀더가 제공되고 있고요. 이 자체의 질감도 괜찮아요. 벨트 보세요. 벨트의 질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시트 컬러도 너무 예쁘고 요 컬러의 매치도 너무 좋고, 사실 디자인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좋은 디자인의 자동차를 그렇게 싸게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렴한 자동차를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뒷모양도 예쁘죠? 램프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쇼핑백거리 같은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다가 수납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요. 밑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요거는 테이블인데요. 여기다 테이블에 짐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한데,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풀플랫을 하거나 아니면 등받이를 또 뒤로 젖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풀플랫을 했을 때 시트가 낮아지면서 이 바닥이 완전히 평평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등받이가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풀플랫을 할 수 있어요. 내려갈 때 시트 방석까지 같이 다이브 되면서 완전히 평평한 풀플랫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부분 뜨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뒤로 젖힐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해줍니다. 좋죠? 좋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또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요. 주식처럼 바닥 밑에 지하실이 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조금 궁색하긴 한데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뭘 한다는 건 조금 좀 어색하다. 반대로 앉으면 될까? 이런 느낌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기능이 다재다능한 자동차인데, 이렇게 작은 자동차를 이렇게 다재다능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너무 큰 장점인데 이 차가 중국에서는 아직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되는 컬러는 아니긴 한데, 중국에서 주로 좋아하는 파스텔 컬러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죠. 전시되어 있는 차들도 보면 흰색, 파스텔 톤 하늘색, 그리고 저기 약간 국방색 같은 그런 하늘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컬러들이 중국 시장에 어울리는 컬러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일단 차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소형 SUV인데 소형 SUV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니로나 코나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니로, 코나, 그리고 EV5, 이 중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까? 저라면 EV5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강인하게 생겼고 그만큼 단단한 느낌이 드니까. 소형 SUV에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는 생각이 들죠. 특히나 이 자동차 이렇게 각진 모양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각진 자동차가 아니고 굉장히 에어로다이나믹에 신경 쓴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과장들이 이렇게 꺾어서, 그리고도 이 차 앞으로 오버행이 기니까 그 오버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세로형 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인상적이고 예쁘지 않습니까? 충전구도 전동으로 열리고요. 그리고 이거 프렁크 생각보다 넓습니다. 꽤 넓은 프렁크를 보여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짐 같은 걸 잔뜩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네요. 좋은데요. 그리고 덮개가 따로 있지 않고 위쪽에서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 넣어서, 그래서 이 안에 짐에 오염이 되거나 이런 것들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흡음도 잘 해주고 있고요. 아주 똑똑한 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이 차의 가격이 불과 2,500만 원에서 시작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소넷도 한번 살짝만 보도록 할까요? 소넷을 여기서 판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중국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차를 내놓으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장난도 아니고, 사이드가 지금 이렇게, 이게 말이 되나? 이건 너무했잖아요. 이거 버튼들이나 이런 거 다 옛날 거. 너무 낡았다. 너무 낡은 디스플레이에 너무 낡은 형태. 요거를 지금 중국 사람들 사라고 판다는 게 너무 이상한데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자동차는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더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 특별하게 뭐 이상한 거 붙이지 않고 이런 크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만들었으면 차라리 낫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차는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인데 이걸 지금 중국에다가 새 차라고 해서 내놓는다는 건 너무나 큰 실수인 것 같고 기아차 이미지를 자꾸만 갉아먹는 그런 요인들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걸 내놓는다고?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기아차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EV5 같은 자동차는 정말 막강한 자동차였습니다. 이런 자동차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가격은 불과 2,500만 원. 아니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상품성 좋고 인테리어라든지 익스테리어라든지 정말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저렴하게 내놓는 거, 사실 중국 시장 때문입니다. 중국 시장은 워낙에 다양한 메이커들이 다양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정글 같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메이커들이 최선을 다해서 상품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쟁은 점점점 심화되고 거기서 심지어는 도태되는 회사, 문 닫는 회사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좋을까요? 바로 소비자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익을 얻게 되고 좋은 자동차를 얻게 되는데, 사실 이 경쟁 우리나라에서도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